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밤부터 비트코인이 오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막 계속 거칠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사실상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향후 장세에 나쁘진 않은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알트코인들의 선봉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미넌스를 확인하기 전에 가장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쉽게 도미넌스나 어떤 그 방향성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게, 업비트에 보시면 업비트 전체 마켓 시총 캡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총 캡이 있어요. 이 인덱스 지수 중에 만약에 알트코인 쪽에, 오른쪽에 있는 알트코인이 지수가 예를 들어서 3.39%다. 근데 전체 시총 마켓캡은 2.71 인덱스 포인트다. 딱 이랬을 때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이거를 이것만 딱 봐도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진적으로 깨지고 있다. 사실상 지금 리플 코인은 안 오르고 있고 거기에 뭐 도움이 주는 건 없는데,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향후에 분명히 SV 외에, 이더리움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느 정도 키 맞춤은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하위 개념의 뭐 중급 아니면 하위급 정도 되는 어떤 그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자리 맞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 63.17%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폭락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지금 월봉 마감이 지금 보면 하락 채널을 이탈했다. 여기 보시면 아마 딱 그림에 직관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컵앤핸들, 근데 핸들 부분에서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었는데 월봉 마감이 나쁘지 않게 방향성이 정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새로운 추세선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폭등과 폭락을 이렇게 번복을 하는 게 아니라 좀 $10,000 위에서 향후 장세에는 어느 정도 추세선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파트가 있는데, 호라이젠이라는 코인 있죠. 제 채널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을 언급을 드리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코인인데, 커스터디 서비스에 이게 이번에 리스트업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뭐가 중요한데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내가 업비트에 이 코인이 있다, 바이낸스 그 코인이 있다, 이런 시세에 영향을 안 주고 이 코인이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코인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자, 호라이젠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거기에 있는 이 호라이젠 외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있어. 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코인 외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시장에서 소외받는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거래 대금이 높은 코인을 찾아보세요. 자, 한국 시장에서는 유튜버들이 그 코인 끝났어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인베이스에서 만약에 커스터디 서비스에 그게 이미 리스트업 돼 있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회전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회전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향후에 그 코인들이 간접 투자 상품을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출시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회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반 개개인의 유튜버가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대형 거래소에 그리고 기관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유튜버들 한 명 한 명 얘기를 다 믿지 마시라는 거지. 일단은 큰 어떤 대형 거래소 위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보세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갑자기 막 사지 마시고, 급등하면 분명히 또 폭락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링크 코인, 체인링크가 구글하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었다. 근데 헤데라 해시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가 나왔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게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일을 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기업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미리 공개를 했었나요? 이 사람들이? 그런 뉴스 여러분들 보신 적 없죠?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로 이런 코인은 되게 괜찮은 코인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 같지도 않은 그 알트코인들을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땡땡 어디 기업이랑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미리 막 설레발쳐서 한다는 얘기는 사실 뒤로 까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헤데라 해시그래프나 또 다른 알트코인들이 대기업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인수합병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아마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알트코인의 존재 이유가 사실 이런 면에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갖지 못한 리플 코인이 중간에서 수행하지 못한 개별적인 그 코인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존재하는 거고. 그걸 보시면서 이제 알트코인도 투자를 또 하셔야 되고, 자,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와서, 자, 차트상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금 장세에서 1,40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지지한 다음에 1,900달러를 강하게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최종 노선이 4월달 초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때까지 1,350만 원을 찍고 약간의 조정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차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요 근간에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는 조금 차트를 좀 네임드는 아닌데 조금 확률상 좀 높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400달러, 1,900달러 그 다음이 11,500달러거든요. 그래서 좀 중장기로 봤을 때 한 달, 한두 달간에 봤을 때 1,350만 원을 마지 노선으로 프리미엄이 싹 다 빠진 가격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이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이런 차트적인 거는. 그리고 2017년 말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2018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하락을 계속 해왔죠. 2년 동안 하락을 알트코인들이 해왔는데, 사실상 요 근래 보시면 2020년 들어서는 알트코인들이 사실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가격도 전반적으로 약간이라도 상승하면서 2년간의 하락세를 딛고 서서히 상승 중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아질 거예요. 점점.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기준이 되는 기축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여기서 향후 한두 달간에 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홀딩하지 마시고 그거를 비트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꿔두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비중 중에 비트코인을 60에서 80% 정도를 두셔야 되고, 알트코인은 30에서 40% 정도만 그렇게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100% 두시거나 그런 건 개인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시려면 시총 10위권 내에 있는 코인, 그렇게 해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미래 장세를 봤을 때도. 근데 그 이외에 그 하위 개념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변동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대응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손을 대지 마시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CME 선물에 관해서 향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걸어놓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자, 2월달 제외하고 3, 4, 5, 6, 7월달까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10,000달러 위에서 지금 다 머무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볼륨량은 사실 적게 걸어놨는데 일단 이거를 보면서는 향후 장세가 아마 10,000달러 위에서, 이번 달을 지나서는 아마 10,000달러 위에서 계속해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거 수락해야 된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 비트코인 가격은 화요일 제롬 파월 연준이 디지털 통화 개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급등을 했습니다. 파월은 또한 불의 연료를 추가하여 암호화폐가 USD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속도를 인정을 또 했습니다. 중국의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는 곧 디지털 통화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FED
미국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이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한 후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긍정적으로 갑자기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반등 장세에 있는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뭐 그레이스케일이 됐든 아니면 금융 카르텔의 핵심 수뇌부가 있는 사람들이 됐건 뭐 다 그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집은 사람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CCN의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상 사실 알고 보면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암호화폐 외에는 이게 따로 제가 보기에는 따로 취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향후에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란 나라가 가동이 사실 중단됐다. 그 얘기는 물자 부족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물자가 부족된다. 마스크,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게 공급량이 수요량을 못 미친다. 그러면 물가는 올라간다. 근데 식료품, 뭐 수산물, 뭐 축산물,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제 아보카도를 즐겨 먹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건강상 이거 먹자고 막 그래가지고 작년서부터 이거를 추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보카도 가격이 작년에는 1,500원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2,500원이었거든요. 딱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지금 3,300원이에요. 근데 쿠팡에서 이거 아보카도 두 개에 6,500원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아보카도 3개 사면 그냥 10,000원이에요. 9,900원이잖아요. 10,000원이죠, 거의. 배송비 뭐 쿠팡은 안 받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건 심상치 않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누가 만들어놨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돈을 중앙은행에서 전 세계에서 찍어냈는데, 한국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돈이 휴지조각이 돼가지고 결국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통화 승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그 경제 지표, 동등하게 그걸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지지해서 올려놔야 결국에는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낸 게 효력을 발휘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눈가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작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다가 불황에다가 코로나까지 지금 겹쳤는데 자영업이 월세도 못 낼 판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월세 내시는 분들도 있고 월세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로 입장이 지금 묘할 거예요. 아마 집주인 분들 같은 경우. 왜? 장사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월세 밀리지 마라. 어떻게 그걸 계속 얘기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그거는 지금 경제 현상이 전반적으로 다 이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얘기가 없죠. 장사가 안 되는데 돈을 못 내는데 거기다 대고, 어차피 세입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 분식점, 커피 전문점 손님이 뚝 끊겼다. 점심시간 불구하고 한산하다. 매출도 반토막 났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장기화 되면 그 건물의 값어치도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월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오프라인 경제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다 보면 그 반사 이익을 보는 거는 온라인 마켓들, 지금 현재 온라인 마켓의 매출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아마존이 이번에 그 수혜를 많이 입은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0개나 되는 독일의 은행들이 이번에 이 규제안에 관해서 허락을 했는데 커스터디 서비스, 여기도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가 나오네요. 자,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40개의 은행들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 결국엔 이거를 자산으로서 인정을 한다. 자산이면서 페이먼트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사람들 말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자산이냐 아니면은 뭐 이게
그냥 통화냐.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다로 이 시스템을 분명히 구현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있는 통화 시스템을 대체해서 뭐 향후 빠르면은 5년 내에, 길면은 10년 내에. 근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어느 순간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돼서 정점을 찍고 안 올라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등락폭이 되게 심해. 그러면 그거를 간접 투자 상품으로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도권 수용이 없으니까 등락의 폭이 있는데, 나중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금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서 많이 미온적인 반등의 진폭이 막 있을 뿐이지, 뭐 거시적으로 엄청난 폭등과 폭락이 있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비트코인 장세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만약에 발행이 되면 그건 비트코인한테 상당히 긍정적이다. 베리 실버트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베리 실버트가 12일 날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서 고객들하고 같이 면담을 한다, 이런 얘기가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얘기할 당시 가격이 막 급등을 했는데, 뭐 그랬다고 얘네가 올렸겠어요? 36,500개인가? 그 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갖다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주된 세력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하나의 축이라고는 생각을 일단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버트는 중앙은행이 결국 사용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고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디지털 통화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을 했습니다. 실버트는 비트코인의 제한된 공급 기능을 지적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돈을 인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버트는 CBDC가 2020년이 아니라 예측하지만 수년 또는 10년 안에 채택될 것이라고 CBDC가 미래의 디지털 화폐 가치 제한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뭐 많은 사람들은, 우리 대중들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권을 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0으로 수렴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리브라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CBD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도 사실 알고 보면 그 디지털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 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그 원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 서비스하는 그 코인의 목록을 살펴보시고, 한국 시장에서 제외된 소외되어 있는 코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코인들,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높은 코인들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추매하시거나 추세 추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오늘은 그런 것만 또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날이 되게 꾸질꾸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막 나돌아서 창궐하고 하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돈보다 뭐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거, 저는 이제 항상 요즘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